네, 매일매일 뉴스의 강의 물살은 아주 거세게 빠르게 흐르지만 또 든든한 시사 뱃사공과 함께 이 뉴스의 강을 건너보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믿어도 됩니까? 네, 믿어주십시오. 네, 자 오늘도 믿을 수 있는 탄탄한 뉴스들 준비해 왔는데요. 취임 100일 만에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에 착수했다라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낮은 국정 지지도의 정책, 메시지 혼선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실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어제 오후 용산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 수석 직책 신설 등을 비롯해서 개편안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과 내각, 대통령실 간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해서 정책기획수석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국정 기조,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가고 또 좀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겠다라는 게 안 보인다라는 평이 많았는데 아마 그래서 정책기획수석이 나온 것 같고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거론되네요. 네, 김 비서실장도 이 부회장이 유력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누군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네. 전임 문재인 정부 초반 탈원전 정책에 이제 반대하면서 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임기를 남기고 이제 물러났고요. 새 정부 이번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인적 쇄신 요구 질문들이 있었는데 정치적인 뭐 국면 전환용 쇄신은 안 하겠다라는 네. 게 대통령 답변이었는데 그래도 홍보 수석부터 일단 바꾸면서 뭔가 변화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21일 날 발표된다고요? 네, 새 홍보수석에는 인수위 시절 당선인 대변인으로 활동한 김은혜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김은혜 전 의원은 이제 지난 6일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서 패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유럽 지역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쇄신이냐 보강이냐 또 이렇게 논란이 붙었던 그런 인사 내용이었죠. 이 철저히 검증하겠다, 돌아보겠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참모진 개편의 규모가 크다 이런 뉘앙스인가요? 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제 대통령실 참모진 인적 쇄신 요구가 비등한 와중에 또 국정 쇄신 차원의 대통령실 개편을 예고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117일 만에 이제 참모진을 개편을 했었고 이것보다 좀 이른 겁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집권 2년 차에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되면 현재 2실 5수석의 대통령실 체제가 2실 6수석 체제가 되는데 그렇게 보면 뭐 특별히 뭔가 많아지거나 바뀐 것 같아 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다만 대통령실은 정책기획 수석뿐 아니라 실장급이나 수석급 직책의 신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관련 보도에서 총무수석 비서관과 정책기획실장 신설 이야기도 나온다. 어디까지 전개되고 있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는데 예. 김 비서실장이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됐다라고 답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 상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듣는 와중에도요, 또 보시는 와중에도 YTN 라디오에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질문 또 인터뷰에 여러분들 의견도 함께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의견 주시고요, 또 문자 샵 0945번 50원으로도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슬림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솔직히 이념에 따른 차이죠. 작은 정부, 큰 정부. 네. 세금 많이 걷어서 또 국민들이 돈 안 쓰게 많이 국민들한테 돈 쓸 거냐, 큰 정부. 아니다. 우리는 세금도 안 걷고 개입하지 않겠다. 민간에서 알아서들 하시라. 이게 이제 작은 정부인데 작은 정부를 추진했는데 자꾸 정부 조직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슬림화 기조에 반대되는 노선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슬림화는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 정부보다 정책실장이 줄었고 수석 자리도 5개 정도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다만 슬림화란 대전제를 갖고서 유기체처럼 운영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어려워요. 했습니다. 슬림화란 대전제를 갖고서 유기체처럼 운영하겠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예, 어떻게 바뀌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인서트로도 김여정의 목소리를 들려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나온 담대한 구상을 나흘 만인 오늘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언어가 굉장히 거칠어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담대한 구상을 직접 언급해서 비판한 거죠. 네, 김 부부장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년 전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관련해서 나왔던 복사판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어서 좀 표현이 거칩니다. 그대로 네네. 소개를 북측 해드리겠습니다. 표현이라는 것 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힌 대북 정책을 옮겨 베껴놓은 것도 가관이지만 거기에 제 식대로 담대하다는 표현까지 붙여놓은 것을 보면 진짜 바보스럽기 짝이 없다라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자,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게요. 취임식 때 나온 담대한 계획의 연장선인데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 지원, 그다음에 남북 화해 이런 방안들이 담겨 있는데 협상에 나오기만 해도 일단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하면 그 단계에 맞춰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이 담대한 구상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는 또 뭐 이제 북한에게 제한되어 있는 국제적 제재로 인해서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품들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들은 또 실행 가능성을 한번 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비난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도 윤석열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면서 굉장히 도발적인 언사를 했는데요. 네. 이어서 그 사람 자체가 싫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간 자체가 싫다 이런 네. 표현을 내놨습니다. 자, 순항 미사일 발사 지금 정부가 제대로 대처했느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김여정이 순항 미사일 관련 언급도 했네요. 우리 당국이 아무래도 초반에는 온천 일대에서 이제 발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였음을 밝힌다면서 지적도 했고요. 네. 오는 22일 예정돼 있는 연합연습 을지 프리덤 실드 본연습을 이제 곧 시작을 하는데 네. 북한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이렇게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도발 수위가 올라가다 보면 핵실험 혹은 뭐 탄도미사일 발사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 발언에 대한 대응 통일부에서 내놨죠. 네, 오늘 국회에서 이제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렸는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유감을 일단 표명을 했는데요. 네.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한 억지, 제재와 압박, 대화 등 세 방향 접근법을 재차 언급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통일부는 언급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 대통령실은요. 대통령실 역시 이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한다는 우리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중하고 또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촉구했습니다. 네, 철저하게 실익을 추구하는 그간의 북한의 태도라든지 과정을 봐왔을 때 구체적으로 그들을 끌어낼 수 있고 또 우리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위협, 안보 위협 이런 것들을 좀 막아낼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국회에서 어제 일제히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두 가지를 다룰 텐데 첫 번째 행안위부터 행정안전위부터 보죠. 역시 경찰국, 경찰 관련 논란이죠. 네, 어제 업무 보고에는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윤익은 경찰청장 그리고 증인으로 유삼영 총경이 참석을 했고요. 네. 또 거기에 초대 경찰국장인 김순우 국장도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네, 역시 경찰국 설치에 대한 반발 이 주제가 됐을 것 같은데 류사명 총경은 많이 언론에 언급이 됐었던 분이죠. 네, 류 총경은 증인으로 출석해서 14만 경찰을 무시하고 경찰국을 추진하면서 복지 수준 향상 같은 것을 내걸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게다가 이제 저희가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대통령령 만들 때 이제 40일 이상 의견 수렴 거치기로 돼 있는데 이것 4일 정도만 했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지적을 했고요. 또 쿠데타였다라면서 이제 이상민 장관이 이제 서장 회의를 그렇죠. 비유를 강력하게 했었죠. 얘기했었죠. 네, 이에 대해서도 류 총경은 적반하장이다. 공무원 입을 막아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세력이 쿠데타 일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공무원이 무조건 말을 하면 안 돼는 아니고요. 공무원도 그 중립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해야 된다라는 게 중론일 수 있을 텐데 이상민 장관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좀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네요. 네, 이 장관은 일단 경찰국이 위법한 점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지적한 천준호 의원을 향해서는 위법한 걸 지적할 수 있으면 바로 이 자리에서 수긍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밀정 의혹. 민주화 운동 특히 부천 인천 노동자회 이 동료들을 밀고한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이분과 관련해서 뜨거웠죠. 네, 민주당은 이제 김 국장에 대해서 대공요원 자격으로 경찰에 특채된 게 과거 이 인노회 활동을 제보한 대가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네. 국민의힘은 김 국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 고위직인 경무관으로 승진을 했는데 당시에도 문제 삼지 않았다 이렇게 옹호를 했습니다. 예, 자 이게 시점상 이분이 이 인천 부천이 민주노동자회를 나오고 불과 얼마 안 있다가 경찰에 또 네. 특히나 공안 쪽으로 특채가 됐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확인을 해보고 정확한 네. 사실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폭우 때 정부 대응 논란이었는데 이상민 장관이 폭우가 있던 날 만찬 뭐 막걸리를 마셨냐 이런 논란이 뜨겁네요. 맞습니다. 김교훈 민주당 의원이 해당 발언에 해당 일을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당시 이제 군산에 가서 1시간 동안 행사가 끝났으면 곧바로 세종시의 상황실로 가면 되는데 그 호텔에서 저녁 먹으면서 막걸리를 마시지 않았냐 이렇게 이 장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 장관은 이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고 마시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사실 그 전에도 이 장관이 이제 폭우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10차례 넘게 직접 보고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 가보겠습니다. 국회 과방위도 뜨겁습니다. 지금 반쪽 운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파행 끝에 결국 산회했네요. 네, 어제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제 소위원회 구성과 2021년도 결산을 위해서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 그리고 법안 소위 구성 등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서 집단 퇴장하면서 산회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이죠. 박성중 의원 뭐라고 얘기했나요? 네. 박 의원은 정 위원장은 과방 열차는 늘 정시에 출발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과방위 운영을 지연시킨다고 국민을 호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열차는 자기들 마음대로 운행하는 설국 열차일 뿐이다라면서 이제 양당 협의를 통해 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 변재일 민주당 의원의 중재로 일단 정회된 후에 속개가 됐는데 신경전이 계속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정 위원장이 이제 그대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또 소란이 벌어졌는데요. 박성중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달라라고 하고 이의가 있다 항의를 쏟아냈는데 네. 정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이에 대해서 이제 권성동 의원이 정회하라니까 이렇게 소리치는 모습도 보여줬고 네. 또 이제 정 위원장이 또 여기에다가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선진화법, 자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에 선진화법에 따라서 원래는 고발하고 물론 지금도 수사에 걸려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만 몸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여기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했나요? 네, 고발하는 건 좋은데 정회하라니까라면서 똑같이 소리를 질렀고요. 결국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예. 자, 이게 정청래 의원의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권에 대해서 표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여당 반대도 강행하려고 하자 저는 퇴장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뭐 해법들을 좀 찾아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상임위가 열리면서 앞으로 과방위 말고도 저희가 여러 가지들 좀 들여다보면서 여야부터 목소리를 좀 달리 내는 부분들을 어떻게 줄여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려면 당 내에서도 좀 목소리를 모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저희가 정성호 의원도 출연하기 때문에 관련된 사안들, 좀 정치 현안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꽉 찬 뉴스 든든하게 잘 건너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